1645년 봄, 조선의 궁궐은 이상할 만큼 차가웠습니다. 까마귀 한 마리가 왕세자의 처소 위를 낮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8년간의 인질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왕세자, 소현세자는 분명 조선이 가장 필요로 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귀국한 지 단 70일 만에 그는 싸늘한 시신이 되어 발견됩니다. 얼굴은 검게 변해 있었고 온몸에는 설명할 수 없는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왕 인조는 며느리와 손자들까지 모두 제거해버립니다. 한 집안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 비극의 시작은 병자호란이었습니다. 1636년 청나라가 10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합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에 고립된 채 버티다 결국 항복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땅에 찢는 300우 고두. 그때 인조의 이마에서는 피가 흘렀다고 전해집니다. 이 치욕은 왕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이후 인조는 더욱 의심이 많아지고 권력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 대가로 소현세자는 청나라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소현세자는 단순한 인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심양에서 조선 포로들을 구출하고 무역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더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일종의 외교관이자 실무 책임자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는 또한 서양 문물을 접합니다. 독일 출신 선교사 아담샤를 만나 천문학과 과학, 세계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지식들이었습니다. 그는 조선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8년 후 그는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환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인조는 아들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청나라와 교류하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려는 아들의 생각은 왕에게 위협으로 보였습니다. 아들은 미래를 보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과거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부자 관계는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0일 후 사건이 벌어집니다. 소현세자는 갑자기 쓰러지고 사흘 만에 사망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의 시신은 검게 변했고 7구멍에서 피가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이는 자연사가 아닌 독살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인조는 아무 조사도 하지 않습니다. 장례도 조용히 치르게 합니다. 왕세자의 죽음은 너무도 쉽게 덮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극이 이어집니다. 소현세자의 아내 강비는 영모 혐의로 사약을 받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세 아들 역시 유배지에서 모두 죽음을 맞이합니다. 한 가문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만약 소현세자가 왕이 되었다면 조선은 달라졌을까요? 그는 청나라와 실용적인 외교를 할 수 있었고 서양의 과학과 기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조선의 근대화는 훨씬 빨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왕이 된 것은 그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는 북벌을 주장했지만 결국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조선은 변화 대신 과거를 선택했고 점점 시대에서 뒤처지게 됩니다. 인조는 이후 17년을 더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불안과 의심 속에서 살았습니다. 권력은 지켰지만 그 대가는 고독과 공포였습니다. 반면 소현세자는 짧은 생을 살았지만 조선이 놓쳐버린 가능성으로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같은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익숙한 것을 지킬 것인가? 권력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더 나은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날 밤, 인조의 자리에서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